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모든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시도집중 강의는 공유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민법 시선집중 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시선집중 교재는 98페이지로 된 핵심 요약집입니다. 이걸 3번만 반복하셔도 금방 민법에서 고득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11번 법률행위 취소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봅니다. 정답 고르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지금 풀어봅니다. 이어서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도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일단 우리 시험범위에서 취소 사유가 딱 4가지입니다. 제착사강 4가지예요. 이 중에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라 선의 3자가 보호되지 않지만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라서 선의 3자가 보호됩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죠.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한편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이던 것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취소권 소멸 사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인정, 추인할 수 있죠. 이무추인이란 이무적 추인, 내가 원해서 내 의사에 따라 추인 인정하는 겁니다. 한편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무추인은 취소권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 의사와 무관합니다. 다음 취소권 행사기간이 있는데 행세간이 경과, 도가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파란색 3가지가 있죠. 이무추인, 법정추인, 기간경과 이 3가지가 발생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추인 2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방금 취소 원인을 제착사강 외웠죠. 그럼 여기서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고 차고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중요한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다음 마지막 취소권 행사기가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그럼 빨간색 인자 써보세요. 1, 2, 3에서 3년입니다. 다음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행사됩니다.
그럼 빨간색 법자가 있죠? 몇 글자일까요? 10글자겠죠?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립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이 상태를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랍니다. 그럼 법률관계가 유동적, 불확정적이면 그 효력을 빨리 확정지어야 돼요.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오른쪽에 빨강색, 먼저 취소권 행사에서 무효가 되면 파란색,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가 이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먼저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빨강색,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유동적 유효라 불확정적이죠. 효력을 빨리 확정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상태가 빨강색,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아래 파란색 세 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아래 파란색 세 가지가 먼저 나와서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파란색 세 가지 중에 시험은 추인을 제일 잘 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빨간색 취소할 수 없고, 거꾸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파란색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취소했습니다. 그럼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아까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추인이 정식 명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게 143조 추인할 수 없습니다. 네, 비교할게.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139조 추인입니다. 이 추인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한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취소효과가 있고, 자, 법조문 140조가 있는데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 보여요? 자, 이렇게 옵니다. 내 중고차를 팔아요. 그럼 빨간색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다시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이자들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네요.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행위를 법에 취소할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즉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지니까 전혀 불리하지 않으니까 이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인데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부모님 동의 없이 매매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들키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다음날 가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불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의무 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거라 원칙 취소권이 없습니다. 취소하려면 취소권을 수권받아야 가능합니다. 다음 141조 취소효과입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각각 소급하여 무효용서로 본다. 그럼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데 다만이 특징입니다. 다만 그 다음 제한능력자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의도 포함돼요. 선의, 악의,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선의, 악이 똑같아요. 다음 142조 법조문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뭐 틀리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조문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즉 나랑 행위한 그때 그놈, 그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죠. 다음 146조 취소권은 추인 세 글자라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내에 법자가 10글자라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법조문 밑에 책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지금 교재는 21페이지입니다. 1번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2번 법정대리인 원칙 취소권 없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사례가 되는데
아까 제한 능력 취소는 절대적이란 말이죠. 즉 갑이 미성년자인데 X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법정 대리인 평 동의 없이 매매했어요. 그리고 돈 받고 등기했습니다. 우리 정액에 팔고 등기했는데 이때 매매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매매가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 물 등기도 소급의 무효가 됩니다. 이건 절대적 취소라 정이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도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그럼 울도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갑 측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지금까지 취소 효과를 보셨죠? 이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있는데 먼저 양괄호 1번 이무적 추인이 있습니다. 아까 내용을 다 봤죠? 143조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 이게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다음 추인 후,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아까 유동적 의미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에서 22페이지 144조 1항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근데 이 항이 중요하죠.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같은 말이에요. 즉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아까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양거를 1번 이무적 추인에서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아까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다만 무효죠.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을 할 수 있으나 그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 그랬죠.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어렵지만 이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괄호 2번 법정 추인인데 법정 추인은 내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입니다. 그럼 이것은 추청형을 꼭 기억하세요. 추청형이 무슨 말인가 법조문 보겠습니다. 145조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존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그 말이 취소원인 소멸 후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보죠. 이게 법정 추인이에요. 다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봐서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허한 때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 불허가 없어야 돼요. 밑에 6개가 있는데 파란색이 2번과 5번이 있죠. 2번에 이행 청구,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이 청구 양도는 제목처럼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그게 추청량입니다. 그래서 청구 양도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고 취소권자가 해야만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하면 추청량 떠올라야 돼요. 근데 나머지 1번, 3번, 4번, 6번 나머지 4개는 누가 해도 추인이 되거든요. 근데 2번, 5번 청구와 양도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법정 추인하면 추청형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 갑을 사기쳐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갑은 매도인으로서 대금지급 청구권이 있고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는데 갑이 사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사기에 벗어나서 취소원인이 소멸했죠. 그럼 이제 취소할지 추인할지 갑이 선택합니다. 갑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우리에게 이전 등기하면 갑이 등기를 왜 이전했죠?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행동이죠. 이 행동을 추인으로 봅니다. 반대로 우리 갑에게 중도금을 보내요. 그럼 갑은 취소하려면 중도금을 받지 않아야겠죠. 근데 중도금을 수령했어요. 갑이 왜 수령했죠?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추인으로 봅니다. 지금 보는 게 법조문의 1호가 전부나 일부 이행입니다. 이행은 취소권자 갑이에도 추인이 되고
상대방 의리해도 추인이 됩니다. 단 이의보류가 있으면 추인이 아니라 그래서요. 이의보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호와 5호에 있는 청구와 양도는 다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 내놔라고 이행청구합니다. 왜 돈 내놔 그랬죠?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청구를 추인으로 봅니다. 근데 반대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야 등기 넘겨라고 이행청구합니다. 을이 이행청구한 것은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갑 선택과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을이 이행 청구하면 갑이 등기를 넘겨야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을이 이행 청구한 것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구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됩니다. 그 다음 갑이 대금 지급 조건권을 양도합니다. 갑이 왜 양도한 거죠?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도는 추인이 되는데 이건 갑 선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합니다. 이건 갑 선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양도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 그래서 추청양 외우시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그랬죠. 다시 보세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그럼 누가 기망당했죠? 을이죠. 을이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을이 기망당했으니까 취소할지 추인할지 을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을을 기망해서 건물을 매도한 계약을 을과 체결하겠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랬나요? 그럼 법정 추인은 추청량이었죠. 그럼 잘 보실게. 문제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 물어보면 추청량 취소권자가 주어가 답이에요. 주어가 취소권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취소권자가 을이잖아요. 그러면 1번은 1, 2, 3. 1, 2, 3은 주어가 다 갑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빨간색 표시에 있는 4번, 5번이 주어가 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4번에서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유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돈을 왜 줬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 4번입니다. 근데 5번은 주어가 을이지만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한다. 그 말은 취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잘 기억하세요. 추청량이 었으니까 이 문제처럼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취소권자를 주어가 답이에요. 그래서 4번 을이 주어죠. 이게 정답입니다. 5번 같은 지문은 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 20년 만에 처음 봐요. 그래서 4번 그냥 주어를 찾으면 답입니다. 그럼 2번과 잘 비교하세요. 자, 2번 문제. 2번은 자,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겁니까? 그럼 가로는 보는 거 아니에요. 가로는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가로친 건 출제자가 오답 시비를 면하려고 본 겁니다.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문제가 아주 간단하죠.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거. 가로 보지 마세요. 그럼 추청량 외웠잖아요. 그럼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죠. 그럼 지금 문제를 푸는 요령이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럼 주어가 상대방을 찾으면 돼요. 상대방. 그럼 1번, 2번 주어는 취소권자. 답이 3번이에요. 상대방. 그럼 분명히 뒤에 이행 청구나 양도, 청구 나왔죠? 양도 나오거든요.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주어죠. 5번도 취소권자가 주어.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기억하세요. 1번 문제는 뭐였죠?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 주어가 취소권자를 찾고 2번처럼 법정 추인이 아닌 거 그러면 상대방의 청구나 양도는 추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어인 걸 찾으면 바로 답입니다.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추청량으로 다 끝납니다. 다음 3번 법률행위 취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취소권은 추인 세 글자죠.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법률행위 법자가 10글자라 뒤에 10년 맞았습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관해서 법정은
내 의사와 무관하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 존재를 인식해야 틀렸죠. 내 의사와 무관합니다.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 법률 규정이에요, 이것은. 2번이 정답이고.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에 무효가 되죠. 이번 취소권은 단독행위라 법적 성질 형성권입니다. 5번이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확정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 맞아요. 그 상대방, 그때 그놈이죠.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엔 취소를 공부했는데 문제 푸는 요령을 빨리 습득하면 바로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효 취소가 끝났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족공개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23페이지에 민법상 추인 5개가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시선집중 특집편으로서 새롭게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시선집중을 집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